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분허리, 즉 후만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치료법, 도침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구부러진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치료가 필요한데요. 왜 허리가 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치료법을 차츰차츰 한번 알아보시죠. 그 이유에 따른 척추 후만증 분류를 먼저 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고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후만증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신 할머니들, 젊을 때 일을 많이 하시거나 농촌에서 농사일을 많이 하신 할머니들이 이 퇴행성 후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이러한 퇴행성 후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증상을 보면은 걸을 때 몸이 앞으로 구부려지고 오르막을 오르기 어려워하고 앞으로 물건을 들기 어렵고요. 서서 일할 때 팔꿈치를 어디에 기대야 하는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로는 골절로 인한 외상성 후만증이 있습니다. 척추뼈의 골절로 인해 쐐기 모양으로 앞부분이 납작해지게 되면 척추 후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척추 골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척추 골절이 나타나게 되면 척추 후만 변형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척추의 균형이 앞으로 쏠리면서 몸의 균형도 앞으로 쏠리게 되죠. 이외에도 수술 후 후만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척추뼈를 묶는 수술을 한 뒤에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척추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서 후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직성 척추염,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척추 기염, 슈어만시병 또는 파킨슨씨 병에서 척추 후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굽으면 구분허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장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앞서 다른 편에서 구분허리를 펴면은 소화기능 또는 소변기능이 개선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호흡기능, 폐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자세에 따른 폐활량의 변화, 협착증에 대한 논문은 아니고 자세에 따른 폐활량, 즉 폐기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논문인데요.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 30도 정도 구부러진 자세에서는 폐활량이 정상보다 19.9%나 감소한다는 연구가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즉,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폐활량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폐기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 논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부러진 허리를 치료하게 되면 협착증 증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고 신장 기능도 개선이 되고 폐 기능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치료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술 직후에는 좋은 치료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2년 후에는 허리 근육이 약화되고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등으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침요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구분허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도침요법의 치료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게 만드는 유착된 인대를 도침을 자입하여 풀어주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극간인대, 횡돌기간인대 또는 관절 사이의 인대를 도침을 자입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착되어 있던 조직이 풀리게 되면서 구부러진 허리가 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분허리는 폐활량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까지도 떨어뜨려서 혈액순환 장애와 더불어 호흡 기능이 떨어져 면역력까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은 도침요법으로 한번 치료받아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